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한 주간의 흐름, 그리고 9월 둘째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때문에 예상외로 한 방을 맞았지만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가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월화 그러니까 그 월요일은 휴장이었죠. 화요일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 이겨내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금요일에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난 1월 달이죠. 1월 달에, 1월 말이죠. 1월 말에 있었던, 빅시크,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충격은 있었지만, V자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겨내면서, V자로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역은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닉스가 월요일에 한 5% 가까운 조정을 받았지만 그걸 다 이겨내면서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면서 27만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뭐 두산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드디어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다시 상승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알티오젠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 내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50만원이 또 다시 한번 보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약간의 탄력도는 떨어졌지만 이번 주는 올릭스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D&D 파마텍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바이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주들도 무너질 듯 하면서도 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한국조선해양 신고가, 현대중공업 안 빠졌죠. 삼성중공업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엔진도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뭐 HJ중공업은 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 제가 H현대 마린솔루션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도 신고가를 내면서 조선주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조선이 힘을 내면서 주간 증시를 방어해 주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고용지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죠. 8월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고용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달 79,000명하고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죠. 예상치도 75,000명이었는데
75,000명에 30%밖에 맞추지 못했다. 실업률도 그래서 0.1%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0.25%인데 0.25%가 0.5%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B컷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에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증시에는 악재가 되면서 마감을 했죠.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보시면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순간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개장하고 나서 채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되는 꽤 많은 조정이 나오면서 밀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회해가지고 이 정도가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신다 그러면 저점 대비 0.7%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장중에는 거의 1시간 반 만에 고점 대비 1.6%가 조정이 나왔었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와 주면서 버텨준 거죠.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저점 대비 0.5%가 올랐어요. 0.57%.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4%까지 밀렸다가 0.34%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이죠. 조금은 결국엔 그거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보험적인 성격,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건 주식에 좋은 뉴스지만 이건 주식에 안 좋은 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우세하냐, 이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오른 거, 주간 기준으로 따지면 반등을 많이 해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식을 좀 보신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꽤 세게 밀렸어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힘을 전혀 못 냈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은 엔비디아가 전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N자형 하락을 하면서 60일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에 하락은 뼈아픈 게 뭐냐면, 브로드컴이 거의 10% 상승, 장중에는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브로드컴의 매출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엔비디아의 매출을 가져왔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1대1 비교는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잘 가면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또 삼성전자가 잘 가면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그러한 뭐 논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만약에 브로드컴이 버티고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부정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부정적일 수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월요일에 많이 빠지고 나머지 다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브로드컴이 더 힘을 낸다라면 혹은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다라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시장은 긴 박스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스를 돌파를 못했어요. 박스를 이탈을 못했습니다.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박스 이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40거래일째 그럼 만 2달이죠. 만 2달 정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서 조금 애매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S&P 500 보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디서부터 선을 긋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26거래일 정도. 나스닥도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는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한 29거래일, 30거래일 정도는 횡보가 아닌가, 박스권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은 상승 세기의 끝자락에 있다. 상승 세기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뭔가가 좀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승 세기형이라서 무조건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것을 이제 이겨내려면 차라리 상승 세기형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주는 거죠. 기간 조정을 다시 한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상승 세기형에서 박스권으로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상승 세기형은 아니지만 박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헤드앤숄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죠. 아직 요 부분이 헤드앤숄더가 됐다 안 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밀려도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도 헤드앤숄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안 밀리고 올라왔는데 올라온 상황에서 더 가면 좋은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더 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FOMC는 아직 다다음 주 실거래일로는 8일이 남았습니다. 8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렴을 해주면 충분히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 재미가 없겠다. 결론은 미국 증시도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쉽진 않다. 물론 이제 수요일인가요? CPI가 있죠.
CPI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겨내고 갈 수도 있지요. 갈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 재신임. 재신임 투표가 이제 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8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결론이 납니다. 화요일에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9월 8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이면 화요일이면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프랑스 CPI 이 두 개를 좀 보면서 시장을 조금 대비를 하시면 좋은데,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이제 조금 하나 보여드린다면 S&P 500의 투기적 순 포지션, 그리고 나스닥의 투기적 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이 계속 높았습니다. 최근 3개월을 보시면 딱 5월 말 정도서부터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시장은 계속 신고가인데 투기적 포지션은 하방을 보는 세력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9월 6일 기준입니다. 9월 6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6만 1000건. 물론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15만 건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달 정도 흐름을 보시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계속 조금 상방에 대해서, 강한 상방에 대해서 약간씩 머뭇거리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수는 이렇게 하방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걸리면 이게 손절을 하면서 더 크게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저는 내일 당장 해소된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당분간은 FOMC 이벤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계속 플러스가 되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 말은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약간 중립적이다. 중립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봤을 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장이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은 횡보를 조금 더 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계속 바이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리가캠. 이제 리가캠도 신고가를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14만원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동안 제가 ABL 바이오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리가캠 바이오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이런 분위기면 50만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50만원 돌파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만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쓰나미의 끝자락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AI 솔루션으로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돌려주었죠. 그럼 여기서 돌리게 된다라면 27,000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뭐 35,000원, 4만원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27,000원, 8,000원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이 또 여기가 돌파가 돼야 돼요. 45,000원이 돌파가 되면 한 번은 빠르게 한 5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AI 쪽으로 옮겨지는지, 그러면 온코크로스, 3빌리언 이런 기업들도 조금은 주가가 한 번은 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국경절, 중국의 10월달 국경절 때문에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호텔주들이 엄청 좋은 모습이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들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매매를 안 하지만 GS P&L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부 T&D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복합 리조트 해가지고 파라다이스 충분히 돌파 가능하죠. 지금 GS P&L하고 비슷하죠. 이 구간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어떻게 좀 힘을 내는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일에 미용 의료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휴메디스가 14%. 그러면 동방메디컬도 6%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휴메디스가 대장주인 것 같아요. 휴메디스가. 그래서 이런 기업이 여기 거래량 되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었죠. 이날 이후 7월 22일 이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슈젤은 요 매물이 조금 지저분한데요. 이게 조금 지저분한데 또 반대로 여기서는 또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요거의 기준 양봉은 9월 1일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중국하고 관계는 없는데 최근에 재상장된 인터로죠.
인터로조도 충분히 재상장이 아니라 거래 정지가 풀린 인터로조도 저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로조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 당장은 아니지만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조금 주중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해서 힘을 좀 낸다 그러면 어쨌든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붙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주 후반에 조정은 나왔지만 SNS 택이 좀 어떻게 돌려주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PSK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추세가 좀 돌리려고 하는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테크윙 같은 거, 테크윙도 조금 더 상승이 연장되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SC나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 특히 ISC 이게 한 번에 돌파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돌파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죠. 그러면 충분히 이건 더 갈 수 있다.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 갈 수 있다. 얘도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잖아요.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사볼 수 있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뭐가 눈에 딱 보이는 건 없어요. 전 조선주는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마린솔루션 마저도 이제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NCS가 이제 이게 N자형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한 번 정도는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조선주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로봇주들이 그래도 의미 있게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삼현 그리고 뭐 클로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돌파를 시도할 때는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로봇주 안에서도 좀 돌아가는 기업들이 조금 있는데 워낙에 이제 개별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 딱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아까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하면서 빼먹은 게 엔터주들인데 의미 있게 돌리고 있어요. 의미 있게 돌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한 종목 정도는 이제부터는 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고, 화장품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용 의료 쪽이 움직였기 때문에 화장품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차트가 조금 애매해요. 코스맥스 차트랑 실리콘투 차트나 뭐 달바나 비슷비슷하죠. 한국콜바나. 그래서 아직은 조금 약한 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에 흐름을 보면서 화장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을 바라보시고 다다음 주 D-Day를 다다음 주로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사이클 리서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월요일 아침 업사부님 월요일 라이브 오전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